케미쌤의 캠캔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양은 어떻게 나타낼까 세 번째 시간으로 기체의 부피와 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몰과 입자수, 몰과 질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기체의 부피와 몰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기체의 부피와 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르면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라는 내용을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기서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변하게 되면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똑같은 부피 안에 어떤 기체이든지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았더니 만약에 온도가 0도씨 1기압이라면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이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들어있는 부피는 얼마나 될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바로 22.4리터였다고 합니다. 이쪽에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만약에 0도씨 1기압 22.4리터 안에 산소는 1몰게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뿐만이 아니라 그 기체가 수소이더라도 이 똑같은 0도씨 1기압 22.4리터면 그 안에 1몰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종류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질소이더라도 그 안에 1몰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기체는 이 법칙은 기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기체는 자신의 크기에 비해서 많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개수가 같으면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정리해 보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입자수의 기체 분자가 존재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는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K는 비례상수이고요. 기체의 부피는 여기 N은 몰수를 의미하겠습니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소, 산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기체일 때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지금 여기 그림의 분자의 모형이 수소 분자 5개, 산소 분자 5개, 암모니아 분자 5개, 이산화탄소 분자가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개수 존재한다면 그들의 부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의 수가 존재한다. 기체라면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만약에 같은 수가 1몰이었다면 특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얼마일까? 특히 0도씨 1기압이었다면 이들 기체의 부피는 얼마일까? 네, 바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기체 수소든 산소든 암모니아든 이산화탄소이든 모두가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면 0도씨 1기압에서 그 부피는 모두 다 22.4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들의 질량은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앞서 1몰 기체를 모았을 때 질량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화학식량,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것만큼 질량이 나간다는 것을 배운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 수소는 질량이 2g, 1몰일 때 산소는 32g, 암모니아는 17g, 이산화탄소는 44g 이렇게 질량은 다 틀리지만 차지하는 부피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정리를 하면 0도씨 일기압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이며 그 부피 속에는 1몰계, 다시 말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0도씨 일기압이 아니라면 분자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몰수와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어 보면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피 V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기체의 부피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22.4리터로 나누게 되면 22.4리터가 1몰일 때의 부피이기 때문에 몰수가 나올 수 있겠죠. 단 이때의 조건을 사용하려면 0도씨 일기압이어야 하고요. 당연히 기체이어야 하겠죠. 자,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 일기압에서 0.5몰의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다. 이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인가? 사실 풀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간단히 아마 벌써 암산이 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비례식으로 풀거나 굳이 위에 있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0.5몰의 이산화탄소 기체. 우리는 앞서서 0도씨 일기압에서 1몰의 이산화탄소 항상 온도와 압력을 체크해 두시고요. 1몰의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을 때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22.4리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0.5몰이면 네, 당연히 반이겠죠. 11.2리터의 부피를 차지할 것입니다. 혹시 위에 있는 것을 공식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몰수가 들어가겠죠. 0.5몰. 그때의 부피가 얼마일까? 두 개를 곱해서 0.5몰과 22.4리터를 곱해서 11.2리터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몰수와 질량, 입자수, 그것이 분자이면 분자수, 원자이면 원자수, 네, 그리고 부피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풀 때 이 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 공식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의 질량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몰수로 바꾸고 싶으면 네, 화학식량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화학식량은 원래는 단위가 없지만 단위를 붙이게 되면 그램 퍼 몰이 되죠. 1몰일 때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몰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분자수가 나와 있다면, 개수가 나와 있다면 아보가드로 수, 자,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정확하게 숫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숫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런데 이 개수는 1몰 모였을 때의 개수이기 때문에 단위를 계산하면 역시 몰로 나오겠습니다. 부피가 주어지면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기체인지 그 물질이 기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이 공식은 특별한 공식이죠.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물질의 상태나 온도와 압력을 확인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성립하는 공식인데요. 마지막은 이 0도씨 일기압인지 기체인지를 확인하고 적용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부피가 나와 있을 때는 22.4리터, 이 22.4리터가 1몰에 대한 부피이기 때문이죠. 로 나누어 주게 되면 몇 몰인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질량, 분자수, 부피 어떤 것이 나와 있더라도 쉽게 몇 몰인지 몰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